익명 때문에 퍼붓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사람들은 왜 악성 댓글을 쓸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니, 선풀도 익명이에요. 악플도 익명이에요. 근데 선풀이 많아도 이상하게 악플이 보여. 왜냐, 악플은 세거든요. 선풀은 약해요. 뭉쳐도 요만해. 악플은 몇 개 안 뭉쳐도 이만한 실덩이가 모인 것 같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만큼 악한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이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이면에 있고 자기 뒤쪽에 있었던 개인적인 감정들을 그냥 싸잡아 다른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하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 감정을 그냥 실는 거지 그 사람의 사실 여부는 관심 없어요. 내 감정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나 말로 하는 폭행이다. 마치 우리가 주성치 영화에 보니까 주성치가 뱀에 딱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그 독사의 독을 막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보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깡통 같은 곳에 사는데 막 주먹으로 펑펑펑펑 막 지니까 막 주먹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철판에 박힌 이 사람의 이 고통의 흔적, 이걸 누군가는 어두운 그 틈 속에서 혼자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악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익명이라는 거잖아요. 익명인데 중요한 건 익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익명을 이 사회가 다룰 필요도 있고요. 한 개인이 다룰 필요도 있어요. 사회가 다루는 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연예인들 중에는 이런 악플들과 관련해서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이젠 됐구만. 이제 뭐 그 정도는 할 만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도 손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이 하죠. 왠지 아세요? 나머지 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 이게 뭐랄까 칼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 내가 만약에 악플러들을 그렇게 딱 과감하게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머지 내 팬들도 이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일까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첫째, 시스템이 좀 도와야 됩니다. 악플들 걸러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이제 모든 것에 악플이 다 달리니까 이런 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알 권리나 혹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사회 악이라고 봐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심정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악플이 아니라 선플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주먹을 꼭 쥐고 눈을 꼭 감고, 근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밤은 또 왜 이렇게 길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인터넷 열고 모바일 열고 보다 보면 올리면 그냥 그저로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눈 질끈 감아야 됩니다. SNS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다 1인 스타예요. 일반인들도 다 우리 다 1인 스타라고요. 댓글 올리다 보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너 훌륭하다, 뭐 따봉 엄지척, 누군가는 어떻게 미쳤니 돌았니 댕댕 돌았니 적어낸다고요. 그것만 봐도 상처가 되죠. 내가 봤을 때 상처가 된다 싶으면 그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를 내가 너무 많이 받는 형이야,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SNS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힘들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꼭 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그런 안타까운 사연 밑에 보면 어디에서 도움을 얻으십시오라고 전화번호를 쫙 나와 있어요. 정 안 되겠으면 112에 전화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뭐라는가,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잠이 안 오고 미칠 것 같고 환장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상담 시간을 잡아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 상담만 받잖아요. 털어놓을 공간만 있어도,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공간과 그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서비스이기도 하니까 꼭 신청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내가 얻었던 이 도움을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도 끈을 내려서 살리는 거 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훈화 같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기사나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댓글 달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법도 참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또 어느 정도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익명 속에서 가장 큰 인격의 크기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에게 SNS 상이건 아니면 누군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우리가 댓글을 달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그가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이랑 기분이 어떨까 싶은 것. 그리고 이것도 생각이 잘 안 된다면 최소한 이거 있죠? 측은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말. 이 말은 적지 않는 걸로.
그건 우리가 인간이 서로를 생존하게 했던 근원적 감정이 바로 측은지심이거든요. 이런 감정으로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이런 감정으로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기꺼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류는 그렇게 공동체를 서로 유지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누군가는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